등화초 가치나니 간편가건서라. 간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면서 대쪽간에다가 책편자에서 간편하면 책을 뜻하죠. 책을 등화초 가치나니 간편가건서라. 폈다 접었다. 그러니까 책을 볼만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천고마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독서하는 선비들은 등화초가 친하니 간편가건서라 하는 그런 19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책을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것 중에 이제 팔조목에 대해서 경일장에 있는 팔조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 성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용 명명도고 천하자는 손치기국하고 욕지기국자는 손재기가 하고 욕재기가자는 손수기신하고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욕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니 지지는 제경물하니라. 여기서 맨 앞에 명덕이 공부의 출발점이 된다고 그랬죠. 공부의 출발점인 명덕을 먼저 밝히는데 그것을 이제 대전제부터 해요.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거꾸로 결국은 경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입니다. 자, 주석도 또 읽어보죠. 명명덕어 천하자는 사천하진으로 개유의 명기 명덕야라. 심자는 신지소주야라. 성은 세랴오 의자는 심지소발하니 실기심제소발하야. 욕기필자겸이 무자기야라. 지는 축의갸오 지는 유식야니 축의고 제제시가야. 욕기소지 무불진야라. 격은지야오 물은 유사야니 궁지사물지리하야. 욕기극저 무불도야라. 차팔자는 대학지 조목야라. 물격이 후지지하고 이후 의성하고 의성이 후 심정하고 심정이 후 신수하고 신수 이후 가제하고 가제 이후 국치하고 국치 이후 전하평이내라. 물격자는 물리제극저 무불도야오. 지제자는 물심제소지 무불진야라.
지기진즉 의가득이 실의요 의기실즉 심가득의 전의라 수신 예상은 명명덕지사야오 제가 이하는 신민제사야라 물격제제는 지소제의요 의성이 하는 즉개득소지지서야라 자천자로 예지여소이니 일세계 예수신의 본인내라 일세는 일체야라 정심이 상은 개소이 수신야오 제가 예하는 즉 거차의 조제라 기본 난이 말지잡으며 기소후자발기요 이기소박자 구미제여야내라 보는 의신야오 소후는 의가야라 차양절은 결상문 양절제라 우는 경일장이니 개공자지오늘 이증자 술제하시고 기전십장은 즉 증자지의를 이문인 기재하라 구본에 파요 착간 일세 금인정자 소정하야 이갱모 경문하야 별의 소차를 여자하노라 여기는 일세로 읽죠. 일세 토가 일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대학에서 경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얘기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이 경일장은 공자의 그 뜻을 여기 지금 공자지언을 그랬죠. 공자의 말씀을 증자께서 전술하셨다 그랬죠. 그러나서 이제 오늘부터 하시게 될 이제 전 1장부터 이제 대학 끝까지가 전 10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경일장에 있는 내용을 삼강령 3개 하고 그 다음에 8조목 8개 중에서 그것을 삼강령은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조목은 경물치지 그 다음에 성의 그 다음에 정심 수신 그렇게 해서 묻기도 하고 독립시키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총 10개의 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현전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유일하게 앞에 경일장 부분만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일장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전입니다. 전은 현전 그래서 현인들이 전수란 것을 그것을 전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요. 오늘 이제 하시게 될 것이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문법부터 해야죠. 한문에서 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품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한문의 문장 뉘앙스를 결정해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는 또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연습장 놓고 막 외우더라도 다른 한자보다도 그 의미 자체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특히 많이 쓰이느냐면 시 같은 거 쓸 때 부사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시의 뉘앙스가 아주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부사를 사용하면서 그 시 전체의 의미, 문장의 전체의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우리가 보통 영어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부사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동사를 수식해주거나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사는 그런 것보다도 형용사, 동사 그리고 또 다른 부사를 그것을 이제 수식해주는 것을 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정도를 나타내는 것 대표적인 가장 최자 많이 쓰죠. 가장 뭐뭐하다. 그 다음에 심할 심자 쓰죠. 굉장히 심해. 그 다음에 크다. 아주 위대하다. 크다. 그 다음에 지극할지. 이를 지자 할 때는 동사가 되는데 지극하다고 할 때는 이게 부사가 돼요. 지극하다. 더할 익자. 우리가 뭐라고 그래. 노인들이 오래 이렇게 사시도록 말씀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 뭐 익수만년이라고도 나이를 더할수록 만년 동안 더 사시라고 익수만년. 그 다음에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하는 것을 그걸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자. 이건 오히려상 아직상 그럽니다. 이건 오히려상 아직상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요거 지금 여기 문법, 내가 수업하는 문법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내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전부 쏴드리라고 해서 다 갖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시간. 한문에서는 시제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문에서는 시제 개념이 없어요.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영어에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 한글에서도 분명히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한문에서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는 대신에 요 몇 글자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꾸미고 요 몇 글자 가지고도 표현이 안 되는 건 읽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럴 정도로 한문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자가 있죠. 이미기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상, 일찍증. 이것도 일찍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이 네 글자 정도. 그 다음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야흐로 방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방 그러잖아요. 모방. 근데 문장에서 맨 앞에 쓰이는 게 바야흐로. 예. 지금 바야흐로 하면은 지금 막 그런 뜻이죠. 지금 막. 그 다음에 이제 이제금. 비로소시. 이건 이제 드디어 숫자잖아요. 드디어 지금 하게 됐다. 그런 뜻이죠. 예,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이제 장차하고, 이건 또 차자인데, 문장 맨 앞에 쓰일 때는 이게 차자로 써요. 차자. 요것은 시에서 요게 평성이 됩니다. 장자가. 차자는 이게 측성이 돼요. 그러니까 평측을 우리가, 요 자리는 꼭 측성을 써야 될 자리야. 그러면 장차의 의미가 꼭 측성을 써야 했다면 요것만 쓰면 돼. 여기서는 꼭 평성이 써야 돼. 그럼 장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렇게 두 글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은 이제 굉장히 많죠. 의문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게 어찌하자죠. 자, 여기 보면 다 어찌 뜻이요. 어찌하, 어찌기, 이거 편안한 한자인데 의문사로 쓸 때는 어찌 안자요. 어찌 안.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의 맨 뒤에 쓰일 때는 언자가 문장의 맨 뒤에 쓰일 때는 뭘로 쓰인다 했어요? 평서문 종결음이. 그렇죠? 그런데 맨 앞에 쓰일 때는 이게 어찌 언자로 써요. 위치에 따라서. 이건 차라리 유령이요. 차라리 뭐뭐하다. 이거 차라리요. 이건 어찌 호자. 원래는 오랑캐 호자잖아요. 어찌 호자예요. 어찌해, 어찌갈, 어찌용. 이게 다 어찌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을 뜻하는 거예요.
다만, 다만단, 다만지. 이게 고들직자인데 부사로 쓸 때는 다만직자로 쓰입니다. 다만직자. 그 다음에 이거 한가토, 공연히. 쓸데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가토, 다만. 그 다음에 오직 유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글자를 제일 많이 쓰이지만 요건 대답할 유자로 많이 쓰이고 요건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어기사로 많이 쓰이지만 그렇지만 요 세 가지가 다 오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다음 홀로 독자가 유독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런 건 전부 한정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뜻할 때 만약 약자지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을 여자인데 만일 여자로 쓰입니다. 만약 약, 만일 여. 그 다음에 이건 비록수. 요건 지금 세로 종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록종자로 쓰입니다. 비록종자. 비록수, 비록종.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할 때 이게 하물며 황자예요. 인쇄체에서는 보통 여기 3수변인데 2수변으로 많이 나왔어요. 2수변. 특히 우리 지금 활자본에서는 여러분 쓰이는 책은 이렇게 3수변을 쓰지 않고 2수변으로 썼어요. 그건 속자예요. 속자. 본자가 이자입니다. 한문책을 읽다 보면 지방마다 글씨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영남 지방에 쓰는 글씨, 그 다음에 전라도 지방에 쓰는 글씨, 이것도 달라요. 옛날에는 책을 관찰사들이, 요즘으로는 도지사들이죠. 관찰사들이 그 지방민들을 위해서 목각본 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붓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거꾸로 새기는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새겨서 이제 목판본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배포합니다. 그럴 때에 지방마다 쓰이는 글씨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번역할 때 보면 이게 어느 지방인지 대강대 알 수 있어요. 필사한 사람에 따라서. 특히 영동 지방 가면 괴상한 글자가 있어요. 다른 지방에서는 못 보는 있을 제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밑에 흑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있을 제자가 큰 대자로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이 그런 것을 이제 이체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자고 이수변으로 썼으면 그게 이제 이체자입니다. 이게 하물며 신자. 그 다음에 또 역자, 또한 오히려 유자. 이런 것들이 있고 강조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뭐 강조, 한정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 글자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뜻으로. 그냥 이건 뭐 한정입니다. 이건 단정입니다. 뭐 우리가 그거 알고 뭐 있어요. 문장을 번역할 때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되잖아요. 또 시를 질 때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시를 질 때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만 요렇게만 요걸 알면은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만. 요렇게 해서 요거 아까 한 것을 이제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게 앞에서 지금 설명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한문에서의 부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허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국어나 영어에서 없는 품사 중에 허사라고 있어요. 허사는 한문에서 허사를 알면 물리가 났다 그래. 허사를 알면 한문 물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허사 활용을 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문을 이제 공부 다 끝난 거다. 이럴 정도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부사입니다. 허사 여기 지금 부사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문에서 부사는 부사라고 하지 말자. 차라리 허사라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문법학자들은. 네, 그럴 정도로 이 부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여기부터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맨 앞에 우리가 삼강령을 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삼강령의 첫 번째 종목. 명명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일장은 우리가 뭐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명명덕에 대한 내용이다. 전일장은 명명덕에 대한 내용이다. 전일장은 공자께서 경일장에서 삼강령을 얘기할 때 명명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명덕을 공자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공자께서 명명대로 말씀하셨어. 공자께서 창작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책에 명명덕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서나 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 쓸 때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학자의 글을 인용하기도, 내가 뭔 주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훌륭한 학자가 말한 것을, 그것을 끌어다 붙이면, 인용에다 붙이면 내 주장이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있고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것 같이 이게 지금 전 1장은 뭐냐면 그냥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은 성인은 근거가 없으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인은 근거가 있어야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거가 없이 내가 창작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걸 수리불작이라고 그랬어요. 전술하기만 하고 내가 창작하지 않았다. 공자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리불작이라고.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을 앞에서 그 삼강령하고 팔조목을 얘기할 때 그것은 근거가 있이 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이에요. 전.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 보라색 글자가 또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장하주라고 그랬어요. 장하주. 그 다음에 맨 앞에, 대학의 맨 앞에 자정자활 그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두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세주라고 그래요. 네, 전문세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문, 앞으로 이제 전 1장부터 전 10장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말을 여기에서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보면은 앞으로 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요 범자가 있죠. 무릇범 그래. 무릇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릇이 또 어떤 뜻이냐면 전체 그런 뜻이에요. 모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 모두, 전체. 그럼 범전문 하면은 뭐예요? 모든 전문 그 말이죠.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전문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섞일잡자지요. 섞일잡, 인용할 인자. 경전에서 인용했어. 모든 전문이 경전에서 인용되어졌어. 경은 뭐가 있죠? 우리가 경을 맨 첫째 시간에 얘기할 때 사서, 삼경, 사서, 오경, 오서, 오경, 그 다음에 유가 13경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사서는 공자 이후의 글들이죠. 그런데 삼경, 오경 이렇게 얘기할 때 13경, 13경은 아니고 오경 그렇게 얘기할 때 오경은 뭐 있었어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문에서 사용되는 단 하나만 얘기해 보면, 여기 지금 강고해할 극명덕이라 지금 전문 맨 첫 번째 글구가 이거예요. 전 1장의 맨 첫 번째 극명덕이에요. 이 극명덕이라는 세 글자가 어디 나왔냐면 강고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강고는 어느 편이냐면 주서라는 책의 편이야. 주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서경이에요. 서경은 4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우서라는 것하고 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서가 있어요. 하서, 그 다음에 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서가 있어요. 이 4개의 편으로, 4개의 책으로 이루어졌고, 그 각 책마다 여러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편으로. 자, 그럴 때 바로 경전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경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용한 것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고 섞어서 막 인용했어요.
어디는 서경도 했고 어디는 시경도 했고 그렇게 막 섞어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통일된 조리, 이 기자는 법기자잖아요. 법기자. 법기자인데 통일된 법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문장으로 얘기할 때는 조리가 없는 것 같아. 예. 마치, 만양약자예요. 마치, 이건 같을 약자, 여기서는. 만양약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같을 약자예요. 같을 여자를 써도 같아요. 이 약자 대신에 같을 여자를 써도 돼. 마치 통일된 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문리, 문장의 그러한 이치가 접속되어져 있어. 접해가지고 이어져 있어. 문장의 이치가 쭉 어떤 뭔가 원칙이 있는 것 같아. 접해서 쭉 이어져 있어. 내용으로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 내용으로 보면 문장의 이치를 보면은 글의 써야 될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물리가 접속되어졌어요. 접할 접자에다 이을 속자죠. 접할 접자되어 있어. 문장 이치가 접해져서 딱 접이라는 건 붙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문장 이치가 밀접하게 그렇게 이어져 있어. 그러고 혈맥관통이요. 여기서는 비유법을 쓴 거예요. 우리가 비유법에 은유법과 직유법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속으로 숨긴 은유법을 쓴 거예요. 혈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에 있는 마치 혈맥이 관통한 것 같아. 마치를 넣으려면 여기다 같을 여자를 써야 되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속으로 은유법을 해버린 거예요. 혈맥이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맥이 다 서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깊을심 얕을천, 깊고 얕은 시종이, 시종은 글의 처음과 글의 끝머리예요. 심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도, 난이도. 이 글의 중요도나 난이도의 시종이 지극히, 여기는 지극할 지자예요. 아까 부사할 때 지극할 지자 나왔죠. 지극히 정밀하니, 우리가 말하는 정밀이에요. 정할 정자에다가 조밀할 밀자. 지극히 정밀하니, 읽을 숙자지요. 읽을 숙자, 읽을 독자. 숙독하면 뭐예요? 그냥 난독하지 말고 대강당 이렇게 보지 말고 뭐라고 그래? 정독해야 돼, 숙독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 숙독이 숙독. 익숙하게 읽어라. 설렁설렁 보지 말고 익숙하게 읽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번 많이 읽으라는 뜻이에요. 익숙해지려면 많이 읽어야죠. 익숙하게 읽어가지고 상세하게 음미해. 이 비자는 만미자지요. 예. 우리가 상세하게 음미를 하다. 음미하면 오래일 구자. 오래되면, 오랫동안 본다면 마땅히 그것을, 이게 이때는 볼견자가 알견자야. 알다. 알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견. 오래되면 마땅히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일세라고 하는 토를 붙이면 뭐뭐하기 때문에잖아요. 예. 오래되면 마땅히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일세는 뭐뭐일 때문에 이제 다 해석하지는 아니한다. 야자는 평서문 종결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자가 뭘 가르칠까요? 지시대명사 지자가 나오면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돼. 번역자는. 오래되면 마땅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해석하지는 아니하노라. 자, 그럼 내가 다시 해석해 줄 테니까 지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든 전문이 경전을 섞어서 인용해서 마치 통일된 조리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물리가 접하고 이어지고 혈맥처럼 관통되어져서 깊고 얕은 시종이
지극히 정밀하니 익숙하게 읽고 상세히 음미하면 오래됨에 마땅히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해석하지는 아니하노라. 그럼 뭐가 될까요? 에? 물리가 접속되는 것, 혈맥이 관통되는 것, 심천시종이 지의 정밀한 것, 요것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됐나요? 네. 이 지자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 물리가 접속되고 이 전문 전체가 물리가 접속되었다는 상황, 혈맥처럼 관통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심천시종이 지극히 정밀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요. 자, 이것을 이제 전문 소서라고 해서, 그래서 전 10장 전체를 요약하는 아우르는 글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의 첫 번째 글이에요, 이게. 강고. 서경을 보다 보면 이제 고자가 들어가는 편이 굉장히 많아요. 고자가. 고는 뭐냐면 말해주다. 임금님이 아래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다, 말해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고는 뭐냐면 주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 주나라는 지금 주문왕이 중국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질 않았어요. 천자가 되질 않았어요. 않고, 그래서 이제 문왕을 훌륭하다가 후대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은나라를 받들었어요. 그러다가 주무왕 때 와서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라는 분이, 주임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고 볼 수 없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구해야 되겠다. 그러잖아. 이제 주무왕이 이제 걸기를 한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천하 제후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회야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은나라를 망하게 하고 주나라 천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나라를, 중국을 이제 전부 쪼개잖아요. 쪼개서 이제 내가 이렇게 중국 천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이렇게 나눠줘. 제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나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나라의 문물 제도를 수립한 자기 동생 주궁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통일운동에 공을 세운들한테 땅을 전부 나눠줘요.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봉건제도라는 거. 봉건제도. 봉건제도. 중국 천하를 이렇게 나눠요. 중국 땅,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주나라는 만승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질 만큼 자기가 땅을 차지해. 그러고 나서 이제 노나라 이만큼 쪼개주고, 그 다음에 제나라 이만큼 쪼개주고, 진나라, 초나라, 전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전부 쪼개서 각 나라를 분봉해줘. 분봉해줄 때 이 경제력은 제후들은 천승이에요. 천승. 일승은 뭐냐면 말 4마리가 끌고 다니는 수레예요. 그 수레가 전차예요. 요즘 말하면 탱크. 그 수레에는 어떤 사람이 타냐면 일단 운전수가 타야죠. 말을, 그 전차를 몰 수 있는 운전수. 그 다음에 이제 궁수가 타요. 멀리서 말을 이제 이 수레가 막 달리면서 적군을 향해서 이제 궁 쏘죠. 적군전할 때는 뭐가 필요해? 창수가 타. 그러니까 말 1승에는 3사람이 타는 거예요. 1승에 3사람이 타. 그러고 나서 3사람 뒤에는 그 전차를 보호할 수 있는 보병부대가 따라요. 보병부대가 한 30명 가까운 숫자가 거의 따라요. 그러고 나서 그 1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급부대가 필요해. 보급부대. 식량도 보급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급부대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승이면 대략 요즘 규모로 한 40명 규모. 그러니까 만승 정도면은 중국 천하에서 그 당시로는 엄청난 병력인 거예요. 그리고
제후들한테는 천승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전부 천승. 그 밑에 이제 제후 밑에는 또 이제 각 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후는 또 그 내부에서 또 땅을 쪼개가지고서나 그 벼슬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백성들 뭐 이렇게 다 10분의 1 단위로 다 전부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봉건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천승 국가인 제후가 만승 국가인 천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제후는 만승을 갖고 있고 천승밖에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주변에 제후들로부터 병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천자는. 그러면 이 천승 요 제후 국가가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1 차이인데 거기다가 각 제후 국가의 병력까지 차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봉건 제도입니다. 봉건 제도. 뭔 얘기하다 봉건 제도로 갔죠? 예? 강고. 강고. 예. 예. 그래서 주무왕이 자기 동생 강숙을 은나라 수도가였던 곳으로 거기를 이제 봉합니다. 제후로. 봉하면서 이제 해주는 말이 거기에 극명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후로 봉하면서 해주는 말이 극명덕이다. 야, 우리 아버지 주문왕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극명덕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잘해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 말이냐? 극명덕은 누구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주문왕에 대한 말이에요. 주무왕이 말을 했지만, 주무왕이 말을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문왕이 극명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주문왕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위를 빌려가지고 공자께서 명명덕을 말씀하신 것은 서경에 보면 이렇게 주서 강고편에 극명덕이란 말이 있는 것이 그 근거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고는 여기 보면 주서의 편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로왈자는 이건 뭐라고 그랬죠? 직접 인용구라고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he said, 뭐라고 말하다. 따옴표가 있어야죠. 큰 따옴표 2개. 그래서 요건 가로왈은 그런 의미고, 극자는 원래는 이길 극자잖아요. 이길 극자로 쓰이는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뭘 생각하죠? 극기복례. 논어에서 극기복례.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리사욕, 나만 편하고자 하고 나만 이롭고자 하는 그런 사리사욕을 이기고서나 예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 어질인자. 그 극기복례에서 극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길 극자고 여기서는 능할 극자예요. 부사로 쓰이고 있어요. 능할 극. 능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이 밝을명 덕덕자. 능이 덕을 밝히다 이거죠. 능이 극자, 밝을명자 덕덕자. 능이 덕을 밝히다. 그래서 서경에 있는 주서가 있는데 그 주서 편명 중에 강고가 있어. 그 강고에 있는 내용 중에 극명동 3글자가 있어. 그 3글자가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명명덕에 대한 첫 번째의 증거야. 그런 뜻입니다. 강고에 말했다. 능히 덕을 밝힌다고 하였으며, 그거예요. 자, 그러면 주석을 보면 여기 이제 강고부터 설명해야죠. 강고는 뭐냐? 주서이다. 주서이다. 아까 서경은 4개의 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서경은 4개의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주서예요. 주나라 책이라는 거예요. 주나라 책. 주나라 우위가 바로 뭐예요? 은나라예요. 그 은서예요. 은나라 우위가 뭐예요? 하나라예요. 그게 하서예요. 하나라 우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라 우왕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요순이 있잖아요. 요순. 그 요순을 우시대라고 우. 그래서 그걸 우서라고 그래. 우서. 우서. 우자가 어떻게 해서요? 예. 이게 우서라 그래. 이게 입구에 우서.
그래서 우서가 있고,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은 극은 능의 뜻이다. 능할 능자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갑이 있어요. 태갑은 이제 상서예요. 하서라고도 은서라고도 하고 이제 상서라고도 하는데, 상나라하고 은나라는 원래는 상나라 제후국가였다가,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천하를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상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서라고 돼요. 상서. 예, 태갑은 상서 내용인데 태갑에 말했어. 돌아볼 고자죠. 이건 이시자하고 똑같아. 그냥 이시자. 여기 있는 저 시자는 요 시자하고 똑같습니다. 저 시자나 이 시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음만 같으면 그냥 돌려 썼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통가자라고 그랬어요. 통가자. 통할 통자, 그 다음에 빌릴 가자 그래서 통가자라고 그랬어요. 통가자. 그 통가자의 의미로 그냥 쓴 거예요. 이제. 시자는. 그래서 이 하늘 의자는 이게 관형격 조사라고 있죠. 의로 표현이 되면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봤다고 하며, 이건 지금 뭐냐면 태갑편은 상서 중에서 상나라를 세운 첫 번째 임금이 은탕이라는 분이에요. 탕임금. 요거 이제 육아에서는 탕임금도 성군으로 받듭니다. 그 탕임금이 이제 죽었어요. 탕임금이 죽으니까 이제 후대에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몇 번 물려받다가 다 일찍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탕임금의 손자인 태갑이 즉위했어. 임금으로 즉위했는데, 이게 임금으로 즉위하더니 엉망이야.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요즘 말로는 국무총리에 이윤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이거 가만히 두면 나라가 망해야겠다. 그러잖아. 이 태갑이라는 임금을 그 탕임금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 유폐를 시켜버려. 거기 공부 좀 하셔. 그러잖아. 한 3년간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년간을 이윤이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3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태갑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서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임금 자리를 세워요. 그게 이제 은나라 태종입니다. 그 태갑이에요. 그 태갑. 그러고 나서 그때에 이제 이윤이 이 태갑이라는 분한테 얘기해준 말이에요. 그게. 얘기해준 말이 당신의 할아버지 탕임금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시천지명명이라는 것은 탕임금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윤이 태갑한테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은나라 탕임금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태갑에 말했다.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보았다고 하며.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봐야죠. 주석을 봐야지. 태갑은 상서다. 아까 얘기했죠. 서경 중에서 상서가 있고 상서 내용 중에 편명 중에 태갑편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는 어떤 의미냐? 고는 돌아볼 고자죠. 돌아볼 고자는 이를로 있자. 설명할 때 위자를 쓴다겠죠. 이를로 있자. 항상상 눈목 있을제. 여기는 지시대명사 지자예요. 야자는 평소문 종결어미. 그러니까 항상 눈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눈을 항상 두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눈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속뜻은 뭐냐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상목재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을? 이 지자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천지명명이지.
천지명명 네 글자를 가리키는 글자 같지. 눈을 항상 어디에 두고 있느냐? 천지명명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서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서경은 요약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서경에서 말하고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천명사상이에요. 천명사상. 사람 누구에게도 다 천명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도 천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 천명사상. 그 천명을 잃는 순간 임금은 임금자리를 잃고 나라는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명을 알 수 있는 것은 민심. 오늘날 여론정치하고 똑같은 거죠. 민심이 어떤 사람한테 가느냐, 그걸 보면은 그건 천명이다. 그 사람한테 천명이 가 있는 거다. 예, 그 천명사상. 또 하나는 뭐냐면 덕치입니다. 국가를 다스릴 때는 덕으로 다스린다. 자,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우리가 덕으로, 엄마가 덕이 없어, 아빠가 덕이 없어, 덕으로서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우리 가정을 덕이라고 하는 온화한 기운으로, 환한 따뜻한 기운으로 이 가정을 이렇게 잘 감싸고 해야 이 가정이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지. 나는 술 먹고 도름하고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부덕한 짓을 자꾸 해. 그러면 가족들이 전부 마음이 돌아서지. 이게 지금 서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천명사상과 덕치.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목재지를 염두에 둔다. 천지명명에 염두에 둔다는 것은 천명을 생각한다는 거지. 항상 천명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자, 아까 이 시자는 요 시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시자는 이 차자와 같은 뜻이다. 유자는 이게 같을 유자예요. 아까 부사로 쓰일 때는 뭘로 했어요? 오히려 유로 쓰였어요. 아까 부사할 때는 오히려 유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유자가 아니고 같다는 뜻이에요. 예. 같을려, 같을 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자와 같은 뜻인데, 혹은 혹자지요. 어떤 사람 혹. 이것도 부사로, 아까 나왔죠, 부사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살펴본다는 뜻이다. 살필 심자. 이 시자가 원래는 이 차자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그것은 살필 심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왜? 자, 천지명명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천지명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천지명명. 천지명명은 고적자죠. 곧 뭐냐? 하늘이, 이건 관현격조사예요. 하늘이 지소위는 요 구 전체를 명사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소위는 뭐냐면, 소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 까닭, 아니면 도구, 방법, 수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소위를 얘기할 때. 그러면 뭐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수단이요, 이유요, 참, 까닭, 근원이요, 근거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천지명명은 곧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지자는 여기서 지자하고 똑같아요. 관현격조사예요. 내가 우이덕, 덕을 행하는 근거이다. 자자는 여기서 명사화시키는 자라 있죠. 구를 명사화시키는 거. 구나 절을 명사화시킬 때 자를 쓴다 했지. 그럼 뭐예요? 자, 천지명명은 곧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이며, 나에게 부여해 줬어. 그리고 내가 덕을 행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그 덕은 바로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천지명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천지명명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여기 있는 하우이자는 행할 루이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행하다, 행할 루이. 자, 그러니 상목재지면
항상 눈을 그곳에 두고 있다면 그러면 때때로 밟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 이제 사설을 공부할 때 주석의 일반적인 순서예요. 맨 처음에 훈고가 나왔죠. 여기 있는 태갑을 얘기할 때 태갑은 어느 책에 있다고 하는 훈고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설명했죠. 고나 시나 이런 글씨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나 절을 설명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나 절을 설명하고, 맨 나중에는 나중에 그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태갑에 말했다. 이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고 하였으며, 태갑은 상서이다. 서경 중에서 상서이다. 고라는 글자는 항상 눈을 그것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시는 차라는 글자하고 뜻이 같으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살핀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하늘의 밝은 명은 곧 하늘이 나에게 부여하신 바이며 내가 덕을 행하는 근거, 소위이다. 그러니 항상 눈이 그것에 있다면, 그것에 두고 있다면 때때로 밟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제전. 제전은 서경의 맨 앞에 나오는 요전을 말합니다. 제전은 서경의 맨 앞에, 그거 이제 우서편이야. 우서. 자, 제전에는 뭐 극명준덕이라고 하네. 여기 극자는 앞에서 나왔던 능할 극자하고 똑같아. 능이 높은 덕을 밝힌다고 하였으니, 이건 지금 뭐냐면, 제전은 뭐냐면 요전인데, 요전은 요임금에 대한 거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임금에 대한 묘사예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황제 헌원시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서경을 보면은 그 요임금 그 위는 언급을 못해. 왜 그러죠? 아까 내가 성인은 말할 때 뭐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당시까지는 요임금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요임금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어떠냐면 근거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전이라고 나오죠. 요전은 서경의 우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에 있는 편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요전이라고 않고 제전이라고 그랬죠. 그거 이제 바꿔서 말했을 뿐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서경을 찾아보면, 요전편을 찾아보면 극명에다가 여기 준걸준자를 썼어요. 사람이, 여기 보면 몇산자를 붙였는데 몇산자를 붙이지 않고 사람인자를 붙인 준걸준자를 썼어요. 왜 인용하면서 극명, 준덕 원래 원문대로 하지 높을 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자께서도 이걸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자가 쓰신 거를 보니까 여기를 뭐냐면 이 준자하고 서경에 쓴 준걸준자가, 이 준자는 높다는 뜻이고 준걸준자는 크다는 뜻인데 두 글자의 의미상 차이가 없다. 그렇게 주자께서 주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극명, 준덕, 준걸준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대학을 쓴 사람이 이 준걸준자나 높을준자를 이렇게 혼용해 쓴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봐야죠? 글씨를 음만 같으면 그냥 갖다 쓰는 걸 뭐라 하겠죠? 통가자. 통가자로 보고 그냥 쓴 거예요. 아까 이 시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렇게 해서 능히 큰 덕을 밝힌다고 하였으니, 이거 이제 요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성군들이 다 동원됐어요. 요임금도 나왔죠. 주문왕도 나왔죠. 은나라 탕왕도 나왔죠. 고대 성왕들이 한 행적을 그대로 다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명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주석을 보면 제전은 바로 서경에 나오는 우서 책에 있는 요전편인데 바로 그것은 우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주는 크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맺는 말로 개 자명이 아니라 다개자지요. 아까 부사할 때 나왔죠. 모두 다 스스로 자자 밝으면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개 자명이 아니라 개는 그러면 다개자 하면은 다개자는 모두 다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지금? 강고에 나오는 극명덕하고 태갑에 나오는 고시천지 명명하고 제전에 나오는 극명준덕하고 요 모두는 요 세 가지 모두는 이 세 가지 지금 앞에서 나왔던 요 세 가지 모두는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한 거예요. 요임금은 요임금 스스로 했고 주문왕은 주문왕 스스로 했고 탕임금 탕임금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덕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밝히느냐? 자기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개자명이 아니라 모두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요 개자명에 대해서 이제 풀이한 거예요. 결자는 맺을 결자지요. 결론을 내리다. 맺을 결자.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인용할 인자, 끌 인자죠. 인용한 바. 개원 자명 기덕주의라. 모두 말했어.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것을 결론했냐면 인용한 바의 글을 결론을 내렸어. 인용한 바의 글의 내용이 뭐냐면 모두 말했는데 스스로가 자기 덕을 밝히는 뜻을 모두 말했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결론으로 한 것이다. 맺을 결자를 요 뒤까지 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결론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인용한 바의 글이 앞에 3개 인용된 거 모두 스스로가 자기 덕을 밝히는 뜻을 말한 것을 맺은 것이다. 결론한 것이다. 이해가 됐죠? 예, 말이 좀 꼬여 있어. 이게 꼬여 있는데 정확한 풀이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책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결자를 여기까지만 했어. 인용한 바의 글을 맺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인용한 바의 글이 이런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 해야 이게 문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좌우 얘기할 때 세로 쓰게 할 때 좌우 할 때 우는 뭔 뜻이라 했어요? 우위. 예, 우위. 좌는 아래. 그래서 우위는 전의 수장이다. 지자가 여기 지금 관현격조사죠. 전의 머리장, 제1장이니 명명덕을 해석하니라. 풀석자죠 이게. 불교에서 석가 할 때 석자, 풀석자, 해석하다 할 때 석자, 명명덕을 풀이하니라.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설명할 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해요. 수준 차이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옛날 서당에서 공부할 때 우리 노사이신 서암 김희진 선생님은 절대 어려운 말 안 하셔.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 근데 공부 좀 많이 했다고는 서당 선배들, 대학 교수로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자로 있는 양반들 와서 설명하면 굉장히 현학적인 어려운 말로 막 설명을 해. 그게 나는 그래서 말을 쉽게 해야 된다. 알아듣게 해야 한다.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설명할 때는 아주 쉽게 하는데 아빠가 설명할 때는 어렵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인생을 많이 살면은 쉽게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 나중에는. 예? 제가 문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들으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지금 문법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문법이 끝나고 나면 문법을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한문은 이런 문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해야 번역 자체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정확한 풀이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는 뭐 관현격 조사다 뭐 그렇게 지시대명사다 그 일일이 지적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점점 말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법에 매이지 말고 가야 돼요. 문법에. 선생님 우자가 위아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장이 이렇게 세로로 쓰이고 네, 세로를. 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세로 쓰기잖아요. 그러면 세로 쓰기에서 우는 우이라는 뜻이에요. 네. 좌는 아래의 뜻이에요. 근데 가로 쓰기로 갔을 때는 이제 그게 우위가 되고 아래가 되죠. 근데 세로 쓰기에서는 오른쪽이 되고 왼쪽이 되는 거죠. 세로 쓰기? 이게 지금 이게 세로 쓰기잖아요. 이게 세로 쓰기. 세로 쓰기에서 지금 이쪽은 뭐예요? 아 이게 좌? 네? 이쪽이 좌?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놈을 가로 쓰기로 바꾸면 이쪽이 우위가 되고 이쪽이 아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쓰기로 하면 상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로 쓰기에서는 좌우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죠. 시간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주자께서 원래 대학이라는 책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냐면, 대학이라는 책이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주간이나 목간을 쓴다고 했죠. 주간이나 목간은 어떻게 해요? 주간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깎잖아요. 이렇게. 깎고 여기다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붓으로 여기다가 이제 한 줄이나 많아봤자 두 줄이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글을 이렇게 써. 이렇게 한 줄이나 두 줄 글을 써. 그러나서 여기를 가죽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나무의 단점은 뭐예요? 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그러면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순서를 그냥 아무 데나 끼워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책이 애초에 저렇게 주간이나 목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나 정자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뒤죽박죽 된 걸 알 수 있었느냐. 맨 앞에 있는 경일장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는 지금 저기 평천하장이 있어야 될 것이 왜 여기 지금 수신장에 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성의장에 있어야 될 것이 저쪽이 평천하장가 있어. 왜 있어?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수도 없이 연구하고 읽었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 순서의 편차를 잡은 거예요. 편차를 잡으면서 그 근거를 남겨놨어요. 옛날 학자의 위대성은 그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책은 이 편이 어디에 있었고 그걸 다 밝혀놨어요.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 차자예요. 이 차자는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게 요 지금 말한 경일장 부분이에요. 경일장 부분. 전일장. 전일장 부분 이것은 하 3장 요 아래 하 3개의 장을 통합해가지고 통할 통자예요. 아래 3장을 통합해서 아래 3장은 전 1장, 전 2장, 전 3장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3장. 3장을 통합해가지고 지여신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 72쪽 책을 보시지.
72쪽을 찾아보시오. 72쪽. 네, 여기 72쪽이죠. 74쪽. 72쪽에 보면은 거기에 지어신을 찾아보셔요. 72쪽에 지어신을 찾아보셔요. 찾으셨죠? 네. 그 아래 3장에 거기가 지금 전 3장 부분이에요. 지어신. 거기 지어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 1장 처음부터 지금 72쪽 지어신 그 부분까지 이르기까지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구본, 옛구자, 본은 책본자예요. 이게. 옛책에서는 옛책은 바로 뭐가 되었죠? 간편으로 된 거. 옛책에서는 잘못되게도 이건 그릇오자잖아요. 우리가 오류가 났다. 그럴 때 그릇오자예요. 그릇 몰세불망의 아래에 있었다. 몰세불망 78쪽 찾아보셔요. (78쪽) 찾아보면 몰세불망이 나오지요. 그 몰세불망의 아래에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갖다가 앞으로 갖다 놓고서는 전일장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봅니다. 이것은 지금 전일장, 명명덕을 해석한 전일장. 이것은 아래 3장을 통합해서, 아래 3장이라는 것은 전일, 전이, 전3장. 그 세 장을 통합해가지고 지어신에 이르기까지 3장의 지어신 부분이요. 그 지어신 부분에 이르기까지 옛책에서는 잘못되게도 몰세불망의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편차를 제대로 바로잡은 근거를 지금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학이라는 책의 편이 막 뒤죽박죽이 된 것을 정자하고 추자가 고심에 고심을 더해가지고서나 그놈의 순서를 맨 앞에 있는 경일장에 나오는 맨 앞에 나왔던 상강령 8.5 그 순서대로 편차를 바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우리가 학교 교훈에도 일일신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도 일일신 해야 돼. 그 말 많이 나오죠. 거기 그 부분. 탕은 이게 은나라 탕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자는 관현격조사예요. 탕의 그 말이에요. 탕의 반자는 대야반 또는 욕조반이라고 해도 돼. 욕조. 목욕하는 우리 목욕 욕조 있죠. 우리는 보통 대야반, 욕조반 그래. 대야반. 명은 뭐냐면 새기는 거죠.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것. 우리가 비석 같은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묘갈명 그러죠. 묘갈명 또는 묘지명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소서 이렇게 써 있어. 또는 부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있는 비문은 뭐예요? 비문은 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시같이 이렇게 네 글자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것이 그게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서에서 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석을 얘기할 때 묘갈명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이 주인이요. 명이 주인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 중언부언 막 잔뜩 글을 써놓은 건 그건 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비석에서는 맨 밑에 맨 뒤에 명 부분이 사실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비문이 더 중요하고 뒤에 있는 명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 명이 주인이고 앞에 있는 서가 그게 이제 부속적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부서 그렇게 부소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문을 보면 자 그러면
탕이 목욕한 그런 목욕한 대야에 새겨져 있는 글이요. 명은 새길명자예요. 새겨져 있는 글에 말하기를 구는 이게 진실로 구자예요. 진실로 날로 새로워졌으면 날마다 새롭게 진보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일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일신 또 웃자요. 또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하였으며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일신이 안 되는 거예요. 선비는 어디에 있느냐?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선비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혁신시키고 매일같이 혁신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업이나 국가나 모든 기관에서 혁신을 아주 제일 중요한 걸로 살잖아요.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혁신이에요. 혁은 뭐냐면 가죽 혁자예요. 동물은 터럭을 어떻게 계절마다 바꾸잖아요. 계절마다 털 있는 동물은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막 털이 조밀조밀하는데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여름 가까이 되면 털이 막 빠져가지고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항상 새롭게 변화라는 것을 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죽 혁자예요. 가죽 혁자. 그 혁자를 여기 있는 신은 혁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임금이 얼마나 위대한 임금이냐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를 뭐라고 다그쳤느냐? 참으로 하루라도 새로워졌다면 날마다 그걸 근거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혁신하고 또 그러고서도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혁신해야 한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삼강령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민이잖아요.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근거를 여기 지금 탕의 반명에서 찾아가지고서나 이 대학을 전을 쓴 사람이 거기서 신민에서의 신은 바로 여기 근거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자, 반은 목욕할목, 목욕할욕이죠. 목욕하는 이거 관용격 조사죠. 목욕하는 대야이다. 명은 여기서 이름 명자가 아니에요. 여기 글 새길 명자예요. 여기서는 명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과 같은 의미의 글 새길 명자예요. 그 그릇에다가 글을 새겼어. 그 그릇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스스로 경계하는 말이다. 말씀사자. 스스로 경계하는 말이다. 이 써있자는 뭐냐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이제 개사라고 그래. 개사 한문에서는 써있자가 보통은 써있자 앞에는 하야토가 대부분이 붙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이 뭐냐면 써있자가 붙고 앞에 하야토가 붙으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이러이러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행위가 뒤에 있는 결과로 나타날 때 그때 쓰이는 써있자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예요. 그게 개사예요. 개사. 자, 그러고 구는 바로 뭐냐? 정성성이란 뜻이다. 진실로 이 뜻이다. 정성성자는 진실로 그렇게 탕임금이 써있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 까닭을 말하는 써있자요. 이때는 뭐냐? 사람이 그 마음을 세탁해요. 사람이 그 마음을 세탁, 씻고 씻어. 우리가 세탁한다고 그러죠.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는 걸 세탁이라고 그러죠. 옷에만 지금 세탁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몸도 세탁하는 거고 마음도 세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탁해가지고 그
그 결과로서 악을 제거해요. 여기서 써있자도 여기서 말하는 써있자하고 똑같아. 앞에서 한 행위가 뒤에 그런 결과로 나타나. 그 마음을 세탁한 결과 악을 제거하는 거죠. 이 써있자가 그런 의미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뭐뭐와 같다. 같을렸자. 마치 뭐뭐와 같냐면 마치 그 몸을 목욕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때를 제거한 것과 같아. 같기 때문에 써있자 여기. 그러므로 이 써있자는 요거에 대해서 선행적인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므로 그 대야에다가 글을 새긴 것이다. 자, 다시 보죠. 요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이 있어. 언은 뭐냐면 요 글, 요거는 지금 언이 붙으면 요 글 전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맨 처음에 훈고를 얘기하고 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나 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앞에서 있는 본문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그 전례를 그대로 따랐잖아요. 부연 설명에서 뭐라고 부연 설명이야? 진실로 능히 하룻날에 그 옛날 오염된 관용격조사예요. 오염된 더러운 것을 세척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새롭게 함이 있다면 그러면 마땅히 여기는 이미 있잖아요. 아까는 몸기자인데 여기는 이미 있자예요. 여러분 활자본 책에는 이미자하고 몸기자하고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냥 막 썼죠. 그래서 글 읽는 사람이 이미자하고 몸기자를 자기 스스로 구별해야 돼. 이 활자본 책을 읽을 때. 오늘날 인쇄는 이렇게 하면 몸기자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만 올렸으면 이미자예요. 완전히 붙였으면 뱀사자예요. 오늘날 인쇄할 때는 이걸 분명히 세 개를 구별을 해서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금 활자본은 저걸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세 개 중에 무언가는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찾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있자예요. 여기서는 이미 있자예요. 마땅히 그 이미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고 이날 인자 따라서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고 이미 새로워진 거 그것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자가 이신자죠. 이신자. 이미 새로운 거, 이미 새로웠던 것, 새롭게 혁신한 것을 날마다 그것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날마다 그것을 또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량약자죠. 대량약자가 조금약자로도 써요. 조금약. 조금이라도 간단이라는 게 끊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게. 간단이라도 있게 해서는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번역을 다시 하죠. 탕의 목욕하는 대야의 명예 말하기를 진실로 하룻날 새로워졌으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반은 여기서 말하는 반은 목욕하는 대야이다. 명은 여기서 말하는 명은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두 글자를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오로 이은 거라 했죠. 라 하면은 여기 반을 설명하고 여기 신을 설명했으면 라로 해야 돼. 여기 라. 그런데 한 구절 안에 반과 명을 설명했으니까 오로 토를 연결하는 거예요. 반은 목욕하는 대야이고 명은 그 그릇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스스로 경계하는 말이다. 구는 여기 말하는 구는 진실로의 뜻이다. 탕이 사람이 그 마음을 세탁해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그 몸을 목욕해가지고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여겼어. 그러므로 그 그릇에다가 글을 새긴 것이다. 그래 놓고 이 전체에다가 다시 부연 설명했어. 이거 전체를 말하면 여기는 지금 몇 글자밖에 안 되냐? 9글자밖에 안 돼. 9글자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많이 말해가지고서는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뭐냐? 요 전체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말이다. 이거예요. 부연 설명하고 있어. 뭐라고 부연 설명이냐? 진실로 능히 하룻날에 그 옛날 오염된 더러운 것을 세척하며 스스로 새롭게 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 이미 새로운 것을 따라서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서 조금이라도 간단히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언은 맨 뒤에 부연 설명한 거니까.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오늘은 했고요. 그러서 이제 오늘 시를 할 텐데, 오늘 시는 오늘 우원절구 시에 대해서 완결판을 설명을 드리고, 요 우원절구 시를 오늘 다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시 한 수씩 적으십시오. 자, 이거 보면 이거 이제 재봉 고경명 선생이에요. 재봉 집안이 대단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최초로 일으킨 양반 그 재봉 선생이에요. 재봉 전라도 지역에서.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했어요. 전사.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인물 3사람을 얘기해. 전라도. 충청도 인물은 많잖아요. 옛날 조선조 시대. 전라도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할 때는 이제 김하서, 김민우 선생. 지금 문묘에 제향된 분이 김민우 선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계 선생님하고 편집글로 죽어가면서 4단 7전농을 논했던 기고봉 선생. 기고봉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요. 재봉 이제 고경명 선생. 그래서 문묘의 제향을 어떤 분을 할 것인가 그 당시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3분 중에도 어떤 분을 문묘로 제향할 것인가. 그럴 정도로 3분을 뭐 누가 학문적으로도 또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또는 자기 자신의 덕으로도 많은 사람한테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 그 덕으로도 누구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할 정도로 조선지 시대는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고경명 선생의 그 이제 황백국 누르왕자지요. 흰 백자에다가 국화국자죠.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첫째 구를 우리가 그것을 기라고 그랬죠. 일어날 기자를 첫째 구를 기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일어날 기를 썼어? 시상을 일으키다. 그냥 일어날 기자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시상을 일으키는 구. 그래, 기. 두 번째 구가 계승할 승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시상을 이어받다, 계승하다. 두 번째 구에서는 첫 번째 구에서 일으킨 시상을 계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를 전이라고 그랬죠. 전이라고 그랬어요. 전은 전환할 전자. 바꿀 전, 전환하다. 그럼 세 번째 구는 의미가 뭐예요? 시상을 바꿔서 확 전환을 시켰어. 첫째 구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두 번째 구에서 시상을 계승해서 이어오다가
세 번째 구에서 확 바꿔버려. 그러니까 네 번째 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이라고 그랬어요. 결, 맺을 결. 시상을 맺다. 결론을 내리다. 마지막 구에서는 시상을 맺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스운 얘기 했잖아요. 월평동 갈마초등학교 가보면 기승전 닭. 통닭집이 상호가 기승전 닭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닭집 주인이 아마 한시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보면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선경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경치를 노래하다. 기하고 승에서는 보통 경치를 노래해요. 경치. 주변의 경치. 시를 읽기 위해서 주변이나 이런 경치를 주로 얘기해요. 전결은 후정. 뒤에서는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나의 감정을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경치를 읽다가 느닷없이 내 심정을 노래하는 쪽으로 돌아가면 확 전환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이고 선경후정이고, 그럴 때 오원절구는 승의 끄트머리 글자와 결의 끄트머리 글자에 운이 붙는다 했죠. 운이 붙어. 운이 붙고, 그러고 나서 자, 승과 전의 운이 승과 전의 운이 만약에 평성이다. 그러면 기하고 전의 끄트머리 글자는 반드시 뭘 써야 한다 했어요? 반드시 측을 써야 돼. 끄트머리 글자. 자, 한자는 평성은 두 개가 있어요. 상평과 하평이 있어요. 평성은 상평과 하평이 있고, 측성은 무엇이 있냐면 상성, 거성, 입성이 있어요. 상성, 거성, 입성이 있어요. 모든 한자는 사성 중에 어디에든 속해야 돼. 자, 그럴 때 입성은 우리가 알기가 아주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술, 떡, 밥. 술떡밥은 입성이에요. 니을 받침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입성. 기역자 받침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입성. 비읍자 받침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입성. 자, 그러면 여기서 색자 있잖아요. 색자. 색은 기역 받침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써요? 입성이면서 측성인 거예요. 여기 보면 상성, 거성, 입성은 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를 합쳐서 측성, 상평과 하평을 합쳐서 평성 그래.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역자가 들어있어. 그럼 기역 받침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써요? 이것도 입성이면서 측성이야. 별자는 이건 지금 니을 받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측성인 거예요. 이렇게 알기 쉬워요. 이렇게. 그건 측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우선 번역부터 한번 해보죠. 정색, 황위기. 정색. 우리가 정색은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오방색을 잘 알 텐데. 오방색은 뭐예요? 네. 우리가 보면 동쪽을 뜻하는 청색. 그 다음에 서쪽을 뜻하는 백색. 남쪽을 뜻하는 빨간색, 북쪽을 뜻하는 검은색, 가운데를 뜻하는 노란색. 이걸 오방색이라고 그래. 우리 동양에서는 이 오방색을 정색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간색이라고 해서 나머지 색은 좋지 않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림 저 뒤에도 지금 민화가 있네요. 민화라든지 우리나라 옛날 저기 그림 그릴 때는 오방색을 주로 써요. 거의 오방색을 써요. 그러니까 그 오방색 중에서 황색이
정색 가운데, 정색은 오방색이 있는데 오방색 가운데 황색이 귀함이 돼. 귀해. 왜 황색이 귀하죠? 중앙토니까. 중앙에는 누가 있어야 돼? 임금이 있어야 돼, 임금. 그러니까 오방색 중에 가장 귀한 색은 황색이에요. 이게 중국 영화를 보면 황제들이 사는 그런 거기에는 그 노란 국화로 장식하고 그래. 예, 그건 바로 중국 황실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귀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정색 중에서 황색은 귀함이 되는데 천자, 이건 자태자자죠. 모양자. 천연적인 자태는 백역기, 백색도 또한 기이하게 아름답다. 여기 기자는 기이하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네. 세인 간자별이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분별해서 봐. 아, 저거 노란색이네? 저건 흰색이네? 이렇게 분별해서 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분별해서 봐. 여기는 지금 국화의 모양 그대로 그려놨잖아요. 기하고 승은 지금 국화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사람으로 돌아왔어. 국화에서.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분별해서 보는데 균시 오상지라. 오상하면 오만을 오자잖아요. 서리상자. 서리한테 오만한도. 서리한테 지지 않는 것. 오상하면 무조건 뭐예요? 국화예요, 국화. 오상이 나오면 무조건 국화예요. 오상, 능상 그래. 서리를 이겼다. 이길 능자, 능상, 오상 하면은 국화에 대한 시를 지어라 그러면 오상과 능상은 보통 나와요. 그럴 정도로 시어해서 오상은 서리의 오만한 그런 뜻이에요. 서리가 내려도 다른 것은 다 고개 푹 숙이고 다 시들잖아요. 국화만 고개 빳빳이 들고 너 나 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상은 그거예요. 균은 고를 균자잖아요. 이 시자는 여기는 동사로 쓰여요. 지시다 명사로 쓸 때는 이시 그러죠. 또는 옳고 그름이라고 할 때는 옳을시 그러잖아요. 그럴 때 문장에서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요. 여기서는 그 동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이다. 그래서 균등하게 서리를 이겨내고 오상이라는 건 서리를 이겨낸 가지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흰색이니 황색이니 따지지만 그건 안 본다 나는. 그건 안 보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이 국화라고 하는 존재는 서리를 이겨낼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군자의 기상을 갖고 있는 그런 꽃이다. 요 시가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고경명 선생의 의기가 드러난 시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 시는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국화를 읊은 것 같지만 고경명 선생이 지었기 때문에 고경명 선생이 그런 의기가 그대로 국화에 투영이 돼서 그렇게 드러난 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했어요? 2글자, 3글자를 읽는다. 무조건. 그러니까 정색, 황의기, 천자, 백역기, 세인, 간자별, 균시, 오상지. 2글자, 3글자를. 자, 또 이제 봅시다. 기역에 있는 기할 기자하고 가지지자는 보면 이건 지금 규장 전원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평성 가운데 지탱할 지자의 운목에 속해. 평성 가운데 지탱할 지자의 운목에 속하는데 거기 보면 가지지자가 들어있죠. 거기에 평성에 지탱할 지자의 운목에 이거 보면은 기할 기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에서는 여기에 쓰이는 운자는 반드시 하나의 운목에서 다 나와야 한다겠죠. 하나의 운목에서 다 나와야 돼. 이것이 이제 배율시 같은 경우는 막 10몇 구, 20몇 구 막 이렇게 내려가. 그것도 하나의 운목으로 쭉 다 그렇게 시를 쳐야 돼. 그러고 나서 만약에 운을 평성에서 선택을 했으면
운이 안 달린 구의 끄트머리 글자는 무조건 뭘 써야 한다고 했냐면 평성이면 운이 평성이면 운이 안 쓰이는 마지막 글자는 무조건 측성 글자가 나와야 돼. 측성 글자. 그 다음에 시를 질 때 제일 중요한 글자가 이 두 번째 글자. 이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냐 측성이냐에 따라서 측성이면 측기식 시.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측기식 시라고 그러고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 평기식 시라고 그래요.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나머지 평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색자가 측성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술떡밥 중에서 들어가니까 측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여기 있는 네 번째 글자는 반드시 평성이어야 돼. 평성 글자가 들어가야 돼. 그건 이제 이사부동 이륙대 또는 이륙동이라고 하는 시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여기 있는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평성이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 반연법이라고 해요. 반연법. 반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평성이면 여기는 평성이고 여기 다시 측성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평성이니까 측성이 되고 평성이니까 측성이 되고 측성이니까 평성이 되고 이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글자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글자의 평측이 결정돼. 자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거 지금 따지지도 않고 한자를 평측을 지금 하지도 않는데 뭘 저 골치 아프게 해. 왜 그랬을까요? 시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는 바로 뭐가 일치된다 했어요? 노래예요, 노래. 시는 노래.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리듬. 리듬과 가락. 그렇죠? 리듬과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음악 전문가입니다. 국악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서적을 내가 다 번역했어요. 음악에 관한 것. 자, 거기에서 보면 궁상, 각, 치, 우 이게 나오죠. 한자도 보면 상평, 하평, 입성, 상성, 거성 그렇게 나와. 5개 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시를 줘놓으면 그대로 시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작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그 리듬과 가락 때문에 한시를 짓는 사람들의 평측을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평측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예술하는 사람들, 한시를 짓는 사람은 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모든 예술의 미학 가운데 한시 미학이 가장 높이 있다 그래. 그게 이제 한시 짓는 사람들 얘기예요. 왜 그러냐. 뜻도 중요하지. 리듬과 음까지 전부 고려해서 져야지. 그러면 완벽한 정형시잖아요. 완벽한 형태의 정. 글자 수 딱 제한돼 있죠. 운자 지켜야죠. 거기다가 평칙 지켜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사부동 이륙대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켜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요 두 번째 글자는 여기 두 번째 글자,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글자는 홀로 높고 홀로 낮으면 안 돼. 홀로 평이 되고 홀로 측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이 바를 정자가 평성이면 요거 평성이니까 요것만 놓고 양쪽이 다 낮다는 뜻이잖아요. 평성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두 번째 글자가 여기가 측이면 여기가 측이든 여기 측이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측이어야 돼. 여기가 평이면 여기가 평이든 여기 평이든 반드시 해야 돼. 여기가 평이면 여기 평이든 여기 평이든 해야 돼. 여기가 측이면 여기가 측이든 여기 측이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오원절구시는 다 맞게 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승의 끄트머리 글자, 결의 끄트머리 글자, 운자를 반드시 맞춘다. 운자가 평인 경우에는 운자가 아닌 구의 끄트머리 글자는 측을 쓴다. 만약에 여기가 측을 썼으면
요 글자고 요 글자는 평을 써야 한다.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있는 글자가 측성인 것은 측기식이라고 그러고 평성이면 평기식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네 번째 글자는 평. 여기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평. 측, 평, 평, 측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네 번째 글자는 평, 측, 측, 평. 그렇게 돼야 돼. 여기 지금 황백국이라고 하는 고경명 선생의 이 시가 모범이에요, 아주.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글자는 고의 상태, 외로울 고자. 요것만 높고 요것만 낮으면 안 된다. 주변에 반드시 하나는 짝을 맞춰야 한다. 평측으로. 그것만 지키면 우원절구시는 되는 거예요. 이제 우원절구시는 다 한 거예요. 우원절구시 다 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시 지어오셔야 돼. 자, 그럴 정도로 우리가 우원절구시는 20글자밖에 안 돼.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아까 몇 분한테 얘기했어요. 한시를 질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막 짓는 거예요. 그거 막 엉망이지. 처음에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거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골치 막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만 그 단계를 지나면 이런 거에 전혀 구애가 안 돼요. 아, 저거 전부 맞추려면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안 써지는데? 다 써져요. 다 시상이 다 돼. 뭐냐? 보면은 여기 지금 대체할 만한 글자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대체할 글자가 평측이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글자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면은 져져요, 그냥. 저걸 막 꼭 맞춰야겠다, 막 골치 아프게 이렇게 안 해도 대강 그냥 져져. 근데 처음에는 저걸 맞추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그 단계 조금만 한 단계, 두 단계만 지나면 시를 짓습니다. 오원절구시만 질 줄 알면 칠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율시 다 쉽게 되고 나중에는 스무구, 뭐 열대구 막 이렇게 쭉 길게 장편 배율시도 다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지 말고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공부하는 이 효과는 결국은 뭐냐면 글 읽는 것, 소리 성독하는 것, 그 다음에 시 짓는 것. 시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번역할 때 지금 여기 했던 기승전결이라든지 선경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번역할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알아야 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를. 자, 그러면 왜 내가 자꾸 시를 강조를 하느냐? 글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 경서만 읽다 보면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한계를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창작하는 거예요. 창작. 내가 스스로 창작하는 능력이 있으면 지겹지 않게 평생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서만 읽어라. 아마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그런데 시를 짓다 보면 창작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에 나갔더니 아이 노란 국화가 이쁘게 폈네. 그런 시상이 떠오르면 그 쳐보는 거예요. 시를 짓다 보면 하루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잡념이 없이 하루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극 권장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매 시간 이제 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원칙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를 어떻게, 시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다 시를 지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시 짓는 모임에 나가면 한문을 많이 안 했는데도 근데 시를 잘 지어주는 분들 있어요. 이제 우리 시 짓는 분 중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님이었던 분이 그분이 이제 거기 참여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하면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그런데도 정년 퇴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기라는 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새로운 막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하고 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 70 넘어서 한시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은 이거다 하고서는 서울에서 지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대. 그분이 고등학교 선배예요. 지금 10년 선배. 그분이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를 제일 오래 했더라고. 1986년도부터 정년 때까지 했으니까 서울대학교 교사들 일남을 보니까 굉장히 제일 교수 생활을 오래 했더라고. 그랬는데도 한시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여러분한테 한시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이걸 해봐야 한시를 제대로 감상할 줄 알아요. 네, 다음 시간에 내가 7원 절구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5원 여기 이제 한 번 마쳤으니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옥봉, 조선주대 3대 여류시인, 명월, 옥봉, 난설원 이 나오잖아요. 네, 그분들 시를 접하면 이 여성들이 그 감수성이 아주 진짜 감탄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 높은 세계에 있는 양반들, 그 양반들, 여성인들. 예, 그런 시도 이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제가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신감 있게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잘 드셨죠? 저기 다름이 아니고 다음 시간 10일 날 그날 오후 2시부터 우리가 그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오전에 우리 똑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이 겉주에 참여를 같이 이렇게 하실 분들은 같이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때 우리 선생님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가시면서 우리 같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때 아침 일찍 오늘과 같이 똑같이 일찍 나오셔서 우리 겉주에 한번 걸어가는 데 참여하셔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한 바퀴 서원에 가서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다니까 그걸 좀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같이 일찍 나오셨으면 그때 그 계백 장군 거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나오시겠죠? 예. 오후에 수업 있으니까 점심 아침에 이렇게 같이 참여했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같이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좀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들 아침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만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자, 일어서 다 같이 일어서세요. 자, 차렷. 자,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